취업하고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의 주택들을 찾느라 발품을 많이 팔고요. 개중에 선호되는 옵션으로 공공이 토지하고 재원을 지원하고 운영을 민간이 한다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공공주택들, 공공주도 사회주택들인데 올 봄에 대표적인 민간 운영사 중에 한 곳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믿을만해서 들어온 이곳도 전세 사기 현장이 됐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근호 씨시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피해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댁이죠? 댁이라고 불러야죠. 네, 그렇죠. 거기가 어딥니까? 고양시 이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이제 이런 빌라이고요. 네. 네. 여기 뭐 마포구에 창천도 있고 연남 대조점도 좀 있고요. 구로주택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랑은 좀 떨어져 있고 운영 지점이 한 13곳 네, 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을 조금 듣고 싶은데 고향의 삼송이면 보통 이제 거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보통 취업이 이유일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디에 맞습니다. 취업해서 이제 어디로 출퇴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가요? 많은 사람들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청. 아니요. 그 금천구에 있는 네. 네네. 금천. 네. 네네. 금천까지 이제 출퇴근을 좀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네. 가정을 꾸리시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삼성점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위치상 딱 그렇겠네요. 네. 다른 네. 지점들과 좀 차이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완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사회적 주택이 그러니까 1인 가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신혼부부나 네. 자녀가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청년임대 주택이랑 좀 다른 점이 그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가시게 된 건지 뭐 개인적인 이야기여도 좋습니다.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제가 녹색 친구들 주택을 이용을 한 지는 이 브랜드가 녹색 친구들입니다. 네. 20년도서부터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원래 이제 제가 본가가 좀 청주인데요. 네. 청주. 네. 청주에서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예. 좀 더 이제 많이 배우고 다양한 현장에서 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의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이렇게 상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충북에서 이제 사회복지학도 다 배우시고 네네. 거기서 자격증도 다 따신 다음에 네네. 그냥 뭐 이 지역에도 일자리 많지 않냐라고 아마 부모님은 하셨을 것이고 맞습니다. 난 서울 가서 해보고 싶다 네네. 라고 해서 혼자 올라오시게 됐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고 네. 처음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까라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신풍에서 이제 좀 살게 되면서 근데 이제 신풍 그 집이 5평 정도였었어요. 네. 5평. 네네.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좋았지만 좀 이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청년주택 뭐 이렇게 주택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알아보다가 사회주택이라는 정책을 조금 알게 되었고 사회주택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제 공공 사업이 조금 뭐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주택공사가 한다더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친구들을 좀 알게 됐고 네. 이런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공동체 이런 이제 성격을 좀 띠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게 돼서 네. 그 녹색 친구들 행운점 그 낙성대 쪽에 있는 네. 곳인데요. 네. 거기에 처음으로 좀 입주를 하고 서비스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 지역을 옮겼을 때 그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역에도 그 집이 있다면 거기로 이사 가는 건 되게 편하게 돼 있나 봐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네. 면접 이후에 저는 입주를 면접. 면접까지도 면접을 봤었습니다. 뭐 무주택자 관련된 이제 서류를 포함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친환경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면접 과정을 좀 그런 면접도 해야 돼요? 이 브랜드가 좀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초기에는 조금 면접까지도 봤었는데요. 네. 그건 좀 이상 성분 따지는 거 같네. 사회적 기업인 거죠? 사회적 기업까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문제 없이 잘 지내셨던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겪은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 네.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좀 된 거는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주택마다 담당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네. 그 직원들과 이제 소통하는 횟수라든가 네. 아니면 답변이 오는 이제 횟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었었고요. 아, 보통 어떤 일로 많이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뭐 주차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임대료라든가 일반적인 관리 네. 공공이 네, 관리 네, 안 네. 됐으니까. 네.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락하는 횟수가 좀 더 줄어들고 어떤 이제 주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물어봤었을 때 네. 이게 답변을 잘 안 오더라고요. 원래는 뭐 그날 바로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영업일 며칠 이내에 답변을 해주거나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받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연락이 덜 오더라. 네, 대화가 잘 안 되더라. 네네, 그게 올 초. 네. 그리고 올해 나서요? 한 2월 3월 달이었었고요. 예.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어떤 저희 그 세대 내에서 이제 그 누수가 발생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서 네. 어떤 세입자분 함께서 이제 연락을 취했지만 이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아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혹시 다른 세대도 어떻냐라는 이제 단톡방에서 그런 그렇죠.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세입자분 한 분이 이제 녹색 친구들 소재지에 있는 회사로 가봤더니 본사로. 네. 아, 네. 그 사무실 텅텅 비어 어머. 있었고요. 헐. 예. 네네. 텅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그-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아, 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박근호 씨께서 직접 자막은 잘못돼 있고요. 아.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아니고 저희 다른 세입자들. 세대. 네네. 다른 세대 세입자들. 네, 세입자 측에서. 아, 지금 이 벽에 이게 다 곰팡이 지금 네네.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대형 사고인데. 근데 이게 좀 어색한 게 보통에 그냥 저 빌라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전세 사기 당하신 피해자들 얘기 들어봐도 전개가 지금 똑같은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전세 사는 분들은 연락을 더 안 하시니까 그걸 느끼기가 좀 힘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관리한다고 하고 민영사가 운영한다고 네. 하니까 이런저런 수영화가 관련된 필요한 그러니까 이퀴먼트 문제 같은 거 생겼을 때 어차피 자주 연락하게 돼 있는데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면 티가 너무 쉽게 나잖아요. 네. 갑자기 한 번에 짐 싸고 간 거예요. 찾아보니까 사회적 기업 맞네요. 그리고 아까 그래요? 사회적 기업이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걸 왜 제가 여쭤봤냐면 네.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정부 네. 지원금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접도 봐서 아예 커뮤니티 자체를 되게 친환경적으로 가져간다는 걸 이런 어필을 하는 점이 가치를 있어요. 가지고 있다. 예, 정성평가로.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전세로 들어와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 네네. 우선은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었고 그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회사를 딱 가보니까 회사가 텅텅 비어 있었고 공식 대표 전화도 이제 연락을 안 받는 지경까지 좀 이르러서 이제 저희 세입자분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세입자분들이 네. 이제 저희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걸 좀 떼보니까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좀 받아보니까 마이너스 80억 정도에 대한 자본 마이너스 잠식 80억. 상태인 거를 그때 이제 단톡방에서 같은 이제 세입자분들끼리 이제 공유를 좀 했었고요. 그걸 네네. 세입자가 다 요청해서 탐정처럼 가져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우선 그 당시 때는 네. 저희가 좀 알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뭐 업종에 따라 대동소이 할 수는 있겠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마이너스 80억의 부도 직전 상태가 날 때까지 벌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전 일단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계속 거기에 네. 이러면 이제 주택 관리는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고 있던 문제들은 계속 지금 벌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청약 얘기는 뭡니까? 저한테 이제 온 감사하는 기회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사회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말에 태어날 이제 아기도 네네 네. 네 이게 준비를 이제 예비 아빠로서 하고 있는데 네. 그 또 더 좋은 소식이 이제 28년도에 저희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김포를 들어갈 상황이었었습니다. 김포 네. 지역에 이제 아파트 당첨이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보증금이 한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집이. 네. 그래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그 김포 아파트 들어가는 잔금을 치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죠. 좀 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계획을 세웠었었는데 네.
그 이제 계획이 이제 현재로서는 무산이 되었고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요. 네, 못 돌려받아서 이고요. 피해자분들하고 네. 대화를 좀 해보셨죠. 그러시 본인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보증금을 거의 모두가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지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약 기간까지 있으니까 아직 피해자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 또 그 중에서 이제 이사를 가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계약금을 못 받은 상태로. 네, 계약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제 그럼 개인적인 잔금 사유로- 어떻게 치러요? 잔금은 이제 개인적인 대출을 그걸 또 활용한다든가 이제 추가로. 네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로 지금 사회주택에 들어가 계시지만 사실 아까 청약 얘기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결국 보통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단칸방 월세로 살다가 이제 전세로 안착을 했다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약이 딱 되는 순간에 다들 뭘 하냐면 지금 이 전세 보증금을 빼고 여기 나갈 때 이 돈에다가 대출 얼마를 얹어서 내가 잔금을 치르면 우리 집이 처음 열려. 네.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쭉 타고 가는 일반적인 코스란 말이에요.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이 코스에 되게 중요한 사다리 계단 하나를 뽁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아무도 보장하지 맞습니다. 않고. 예. 그냥 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 한 단계를 빼먹어 버린 거죠, 지금. 네네. 물론 아직 이제 본인께서는 저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으신데 네네. 계약 기간을 다 채운다 만료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셔야 할 돈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좀 볼. 네. 그러니까 저 계약 그 받게 되실 돈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여기 이 집에서 그대로 나가시게 되면 나가게 되면요. 문제 없이 나가시게 되면 1억 3천 얼마 아, 정도 아까 되는 말씀하셨던. 네네네네. 되는 다른 주민들한테도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정도 피해가 있는지. 제가 잠깐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네. 확인해 작성해 보시죠. 오긴 했는데. 네. 잠시만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13개 지점이 이 회사가 날랐으면 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네.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1억으로만 대충 잡아도 빌라니까 뭐 한 8세대씩 있다. 라고만 쳐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그럼 네. 전세 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이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렇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출은 훨씬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가야 그러니까 되고. 게다가 만약에 동네에 모여 있으면 그 동네 은행 지점에서 나갈 수 있는 한도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이건. 네. 아까 그 여쭤봐 주신 네.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알아본 바는 저희가 연남대조 삼송 성산 이 지점이 있는데 네. 지금 총 62세대 정도 되고요. 62세대. 네네.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 금액이 이제 72억 정도. 72억이요. 네네. 다 합쳐서. 네. 근데 5월 28일 기준으로 피해 보증금 금액은 이제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모습을 확인하신 거는 이제 세입자 입주자 여러분들이 야반 도주한 걸 본 그것 그 이후에 연락된 건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세대별로 아니면 주택별로 네. 연락은 주고받기는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재계약을 원하는 이제 주택 1층에 이제 저희 이제 일반적인 그 입주민들이 이제 계시는 곳도 주택도 있긴 하지만 이제 네. 어떤 가게들이 아. 카페들이 이제 입점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런 브랜딩을 했겠죠. 네네. 그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까지도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제 재계약을 한다고 하거나 장사는 또 쉽게 옮길 수 없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퇴거하신 분들께도 임대료를 내라. 이제 하는 이제 안내 문자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어머, 자기들은 돈을 안 돌려주면서요. 네. 아 자기들 돈 받을 일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연락을 해요? 네, 그렇게 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속상한데 이미 이제 퇴고를 하셨거든요. 이사까지도 가셨던 분인데 네. 그거를 인지를 못했는지 이제 그분들한테까지도 이제 임대료를 내라라고 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전세 사기 혐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발생이 됐으니까. 피해자가 발생이 됐으니까 네네. 그분들 연락은 선택적으로 안 받을 수 있다. 그리고서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네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면 그게 되니까. 근데 분명히 홍보를 할 때,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사회주택이니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조치에 대한 설명이 그러게요. 전혀 없었나요? 그런 홍보도 했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라는 이제 내용의 의미 같은 이제 의미로서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땅 주인, 사회주택인데요? 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보증보험 가입이 이제 안 되어 있었는데 예. 계약 시나 아니면 어떤 그 그 녹색 친구들 직원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해요?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땅 그리고 LH랑 SH 뭐 허그랑 이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보증금을 네. 떼먹힐 일은 없다. 아, 왜냐면 대망 보증보험을 안 들었으려면 처음부터 안 들었어야 되고 중간에 탈퇴하기도 애매하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예. 건 그러면 이 녹색 친구들이라는 회사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겠네요. 네네. 그러면 땅은 아까 말씀하신 LH나 네. 허그나 SH. 여기서 갖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기네는 건물만 올렸고 네,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을 걸어도 건물값에 대한 보증보험만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그리고 애초에 리츠랑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보증보험이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걸어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아마 그 문제일 것 사회적 같아요. 기업 이고 뭐고 뜻이 좋고 뭐고 사회적- 주인이랑 리츠가 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평가액은 땅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땅이 이 녹색 친구들의 것이 아닌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이 애초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 기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는 가입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LH, SH랑 이런 평가를 받아서 뭐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런 거잖아요. 네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럼 LH랑 SH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토지공사나 이런 데의 이름을 사실상 그동안 팔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월세는 내라고 연락하지만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하겠어서 잠수를 타고 있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허그든 LH든 알아야죠. 알리니까 뭐라고 알리셨죠. 네. 뭐라고 저희가 하든가. 아마 삼성 연남 대조 입주민분들이 네. 작년 말서부터 이제 올해 초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 민원을 넣고 이제 있었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네. 가장 그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가장 조금 눈에 안 띄는 약간 사각지대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허그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그래요? LH도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뭐 C도 그렇고요. 네, 전혀 이제 어떠한 뭐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시는 여기서 뭐 고양시나 뭐 서울시의 뭐 행정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고요. 다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책임 근데 있다고. 어떻게 책임이 없어요? 공공주택인데. 땅이 예. 리츠죠? 요것도 지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아, 삼성은 이제 허그이고요. 예. 네, 연남 대조는 이제 자유사행격인 리츠로 되어 있습니다. 리츠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희석됩니다. 리츠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리츠사가 갖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네. 실제 운영 자체는 리츠가 아닌 이제 AMC라고 자산 유동화 회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군요. 그렇죠. 시흥평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네 사자 아닙니다. 좀 압니다. 아, 네. 그 직업이 많으셨거든요. 아니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리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쳐요. 네. 그래서 허그는 땅만 가지고 있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네들 책임 못 진다고 쳐요. 이러면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싶은 많은 청년들은 이제부터는 허그나 LH의 이름을 보면 피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이름이 아니라 불신의 이름으로 네.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도 LH에 살고 있는데요. 저 어떡하면 좋나요? LH든 허그든 아니면은 다른 저 시청구청이든 반응은 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정도? 네,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신 부분들은 이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네. 세입자분들은 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기다리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그건 너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롱이지. 네.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전세 세입자들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확정일자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선. 확정일자를 아마 이제 세입자분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네. 다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과정에서는 사실
크게 전세 피해자로서도 인정도 못 받았고 네. 크게 뭐 영향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네. 이유가 최근 뭐랍니까? 제가 잠시만요. 네. 입주민분들께 이제 한 거를 좀 봤었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녹색 친구들이 이렇게 전세 사기 가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아,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뭔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이게 어떻게 알아요? 네. 자, 법적으로는 네. 사기와 채무 불이행이 구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다 아니다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법에서 보는 건 다른 게 사기라는 것은 핵심이 저거죠. 기망의 의도가 있었고 알고 있었느냐가 애초부터 그러려고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의도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 채무 불이행은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죠. 네.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얘네가 돈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 이제 그 변제 순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사무실을 비우고 대표 전화번호를 없앴지만 입증이 불충분하다. 그 입증이 저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아마 되게 복잡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부동산에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내가 당했는데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케이스에 일반 서민들이 뭐 우리가 회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전세 사는데 보증금 맡기고 확정일자 받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법이 그렇게 꼬여갖고 결국 내가 뭘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진 자료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법이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렇게까지 정글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걸 청년들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기관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LH나 호그가. 이제 아까 사회주택 정책 구조인 네.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공공기관도 토지 임대를 이제 녹색 친구들에게 해줬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우리도 피해자다. 네, 우리도 근데 피해자다. 그게 피해자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에게 할 당장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말씀은 월급을 아닌 것 지금 못 같습니다. 받으셨나요? 그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급을 지금 못 받으면 네. 그거는 저 관에다 소송하면 그렇죠. 되고 그 얘기를 피해자 못 예. 받았어도 세입자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호 씨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마 관청을 찾아가서 비슷한 말씀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네, 아마 동일한 이제 아마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는 이제 지금은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더라도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라도 그럼 좀 꼼꼼히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선정하는 네. 방식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모지침서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자료인데 그걸 저희 알수 이제 없어요? 실력이 좋으신 세입자분들께서 이제 공모지침서를 또 찾아주셔가지고 흥신소를 꾸리셨군요. 그 녹색 친구들이라는 회사가 저 공모 입찰 처음에 할 때 지원할 때. 네네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평가 배점을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150점 만점 중에 이제 재무 평가가 녹색 친구들이 이제 5점이었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150점 만점에 5점이요? 거지라는 네. 소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 사회주택 운영사들이 네. 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되죠. 그럼 그건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사들의 이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뭐 이제 과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성 평가 같은 게 반영이 네. 된 거네요, 세게. 네네. 아니 그러니까 면접도 본 거네. 그렇죠. 이러면 책임 안 지려고 바지 사장도 내세우고 했던 이 빌라왕 사건하고 네. 애초에 위험성의 깊이가 다르지 않아요. 안전한 이름들을 팔되 아무도 책임 안 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리츠일 수도 있고 자기 땅이 아닐 수도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관공서라 할지라도 책임을 질 리는 없고 네. 그럼 아예 애초에 책임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증금을 억대로 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저처럼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면 먹고 도망치려고 하겠죠. 아, 저는 계속 어떻게 이래? 사실 제가 아는 이제 사회적 주택 중에는 그 저기 지축의 위스테이 아, 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 케이스와 가장 큰 차이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보증보험이 안 도는 가입이 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거기는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 통으로 평가가 되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력이 이 건물을 올려서 임대 사업을 돌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를 우리가 토지를 임대할 테니까 네가 건물을 올려서 임대 사업을 해라.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된다. 네. 라고 한 판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죠. 되게 문제의 근원이네요. 네. 네, 네. 그걸 알고 들어간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자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의심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입주하신 분들 중에 월세로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아마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을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회주택이 인근에 있는 이제 시세보다 한 7-80% 저렴하게 아, 이제 그런 것도- 임대를 하는 네. 사업이어서 요인이 되죠. 네네. 거진 부분들이 다 월세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월세를 좀 묶어서라도 좀 압박이 안 되는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네, 묻긴 하고 계시네. 네네.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회주택 협회 쪽에서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녹색 친구들을 이제 관리해주기 위해서 다른 이제 운영사 분들께 아마 요청을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멀쩡하게 사시다가 뭐 아까 뭐 청약을 얻게 돼서 행운이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사태가 본인의 인생에 타격이 안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네. 그 많은 세입자분들이 멀쩡하게 사시다가 이 참사의 대상자가 되셨어요. 네. 정말이지 갑자기 그냥. 네네. 그러면 그냥 장삼이사들인 거거든요. 같은 집에 살 뿐. 근데 대책위를 꾸리셨어요. 아, 네네.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도 고소하셨다고. 그 네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처음 겪는 일이었다 보니까 아니겠어요? 이게 대부분 베테랑이면 그렇죠. 이상하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색 친구들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는 트럭 시위를 어디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되게 신기하지만 트럭 시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거는 저 이미지가 아이돌 나오고 아이돌 있네요. 덕이죠.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혹은 아이돌 덕 언니를 알거나. 네. 굳이 강조하자면 게임 쪽이 먼저. 아 그렇죠. 게임러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도 하고 뭐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네네. 팔자에 없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날도 더웠거든요. 사진 들고서 그 이제 저 본인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 세입자분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생업이 있는 청년들일 거예요, 다. 네네, 저 맞습니다. 오늘도 연차 내고 네. 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뉴스에서나 보던 사진의 주인공인 내가 될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상상도 생각도 못하죠. 못했어요. 네. 난 그 마음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본인이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냐고 생각했던 그 마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초서부터 이제 지점들끼리 같이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분들 중에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던 입주민들, 감사하게도 입주민들끼리 모여서 이제 저희가 사회주택 녹색 친구들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를 조금 출범을 7월 7일 날 네네 얼마 했습니다. 네. 네. 가서 이제 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지야 뭐 이제 피해자 연대 모임을 뭐 더러 인터뷰하다 보면 아주 모르겠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만나선 안 될 인연들끼리 친해져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얘기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이런 게 네네. 궁금할까? 아직 이제 허락을 뭐 받진 않았지만 네. 네, 허락, 이제 네. 편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제 가족분이 이제 주택에 거주를 하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 마련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택에 들어올 때 이제 좀 애를 먹었었고 이제 주택에 들어오실 때에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가족분들께 좀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 꼭 녹색- 여기 꼭 들어와야 된다. 꼭 녹색 친구들로 가야 네, 된다. 뭐 방도 이제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네. 그다음에 방 개수도 많으니까 좀 이런 집에 들어와서 좀 살자라고 이제 또 가족분들에게 요청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그 행운점 문제가 좀 기사로 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불안해서 먼저 터진 네네 거죠, 작년 말서부터 이제 이사를 좀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같이 해서 고민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집값이나 전셋값이나 이제 월세가 너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갈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제 야, 우리가 여기 한 번만 더 계약을 하자. 지금 상황을 뭐 지오거를 주택을 알아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약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나가신 분들 퇴거를 네, 아마 하신 분들 나가신 이사를 하신 분들. 분들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으셔서 보증금을 마련하셨던 피해자분들 대출이 껴 있으면 이제 빚만 남는 거죠. 그렇죠. 네. 대출 또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네 힘드신 분들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누면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먹먹해지고 그리고 이제 20년도 때 이제 화곡 이런 데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뉴스가 네. 많이 그랬죠.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내 문제일 줄이야라고 이제 말씀을 다들 이렇게 하시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 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지점 피해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이미 전세 사기를 한 번 당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맞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안전한 곳으로 와야겠다 생각해서 여기로 오셨는데 또 이런 일이 터졌다는 인터뷰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금액의 문제도 금액의 문제는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젊었을 때 좀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네. 내가 맡겨놓은 보증금이 나는 잘 모르겠는 이유로 너한테 돌려줄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사회 초년생이 딱 겪게 되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죠. 정말 그 세상이 완전히 나를 배신한 어떤 그 무너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 타격이 아까 얘기한 그 결국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밟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거주 라인에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뚝 하고 잘라가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제가 100%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 이상의 지금 괴로움이 있으실 거고 다 그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일 화가 나고 좀 네. 짜증이 나는 부분인 거죠.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요. 그 정신질환, 네. 뭐 우울이나 조현병, 공황장애 등등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분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겁나 어려운 직업인데요. 어렵습니다. 네. 그걸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하시고 싶었던 것. 대학교 때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면서 네. 요 직업을 좀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 사회도 굉장히 세분류에 네네.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천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네. 네. 본인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부분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네. 요새 이제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러닝 같은 걸 좋아하긴 합니다. 아니 원래 러닝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여요. 보통. 티가 잘 나지 않는 종목이죠. 네. 저도 러닝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보이지만. 네네. 네. 진짜 그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건 저는 운동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시도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그렇다 당연하죠. 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 문제가 터지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퇴근하면 집 생각이 나고 네 집에서 나오면 좀 회사가 편해요. 집 오히려. 생각을 오히려 안 하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집에서 진짜 불행한 상태인데.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퇴근할 때 이제 술을 마셔야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좀 절주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뭐 운동도 하고 피해자 대책위하고도 그런 사소한 조언 같은 것들을 나누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고 받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는 조금 일선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네 아마 그 대책위에서도 그렇게 논의하거나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진 못했는데 이 대책위 위원장님한테 좀 맞습니다. 인터뷰하신 거 봤을 때는 이제 그분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약간 많은 네. 정보를 모으셨는데 네. 이제 원래 이웃들을 저희가 요새 도시에선 사실 알고 지내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다 모르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 근데 이게 터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알게 됐다. 네.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연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셨을 것이고. 네. 네. 그게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걸 돌파구라는 걸 아셨을 테니까. 네, 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외향적인 신뢰를 주는 회사들까지 저는 뭐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기칠 생각을 하고 이런 피해자가 나오도록 만든다는 건 앞으로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가끔 얘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저는 처음 그죠? 봤어요 이 케이스를.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운영하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세팅하고 허가가 나고 정책적으로 다 인가가 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음. 그러면 왜 이들이 손을 빼는지도 이해를 하는 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다들 뜨고 하고 당장 부장님들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야 그래서 그거 우리 책임이야? 어떻게든 아닌 걸로 만들어봐. 지금 각 얽힌 기관들이 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 결과가 지금 피해자들의 오늘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가급적 자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가장 좋은 건 상황이 더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네. 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발견하거나 원하시는지, 혹은 이제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네.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당장 이제 시급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입주민분들과 이제 대책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주택 공공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를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기사들에서 댓글 같은 거를 저도 잘 안 보긴 하지만 이제 한번 봤는데 보게 되죠. 네, 궁금해서 보게 되면은 저걸 모르고 들어갔냐? 네, 약간 이제 너는 그러겠죠. 알고 들어왔을 것 같니? 그러겠죠. 이렇게 이런 상처들을 많이 좀 받게 돼서 사실 오늘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 네네. 저희의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이제 저희가 그 공공기관의 사업 지침서라는 거가 있고 이제 거기에 사실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정책 설계 자체에 이제 그런 공공기관의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잘못 시작을 했고 이제 결과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중간이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죠.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폭탄이 엄청 커져서 지금 한번 터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네네 말씀드리고도 싶었고요. 네. 저희 약속된 원칙을 좀 지켜주는 게 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끄러웠는데도 못 고쳤으면 안타깝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 시끄러운 수밖에는. 예. 다음번에는 일에 방해 안 되게 그 영상 통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뭐 영상 직장을 안 다녀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영상 통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돼? 나도 직장인이야 사장이라 그렇지. 사장 딸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영상 통화 시켜주실 거예요? 전화로. 아니 넌 우리 직원이고. 되게 악동 사장 멘트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전화라도. 혹은 네. 다른 피해자분들이라도 네. 네 목소리를 가급적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미디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근호 씨께서
사회복지사가 대한민국에서 연차 쓰기 제일 힘든 직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회사 측에서 회사 측에다가 이 저의 문제를 다 알렸고요. 솔직하게 다 알렸고 사실 창피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네, 좀 알렸고 그래도 양해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럼 연차를-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네요. 뭘 잘못했다고 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 탓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시고 계시고. 네. 예, 그 혼자 술을 드신 이유도 그걸 거 아니에요. 괜히 이제 막 신혼인데 배우자과 자식한테 괜히 미안하고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근데 나는 약간 비슷한 거 겪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탓할 데가 없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뭘 탓해야 되는 거야? 약간 대상을 못 찾으니까 자기 탓하는 거예요. 결국 필요한 건 제도고 정의지만 그 길로 가는 데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많이 듭니다. 네. 이따금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바쁘지 않으면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근 씨를 머지않아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힘내시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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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